안녕하세요. 여기는 도시책방의 지식산책입니다. 오늘은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를 이야기하는데요.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는 문학사조보다는 미술사조로 더 알려져 있고 문학작가와 작품보다는 미술작품으로 더 유명하죠. 시각예술은 머리와 이성보다는 직관을 사용해 감정을 더 빠르게 느끼고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는 비슷하면서도 조금 결이 다른데요. 다다이즘이 시대적으로 먼저 등장했고 이후 초현실주의가 나타났는데요. 이 두 개의 사조는 모두 공통적으로 1차 대전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유럽은 약 100여 년간 전쟁이 없던 나름의 평화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벨 에포크, 바로 이때를 말하는데요. 19세기에서 20세기 초의 그 아름다운 시대였죠. 그래서 1차 대전이 터졌을 때 대부분은 몇 번 전쟁터를 갔다 오면 평화적으로 우호적으로 휴전과 종전이 될 거라는 기대, 그리고 인간의 이성과 합리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지난 100년간 인간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면서 과학의 힘으로 자연을 통제하고 이용하면서 완전한 인간 중심의 사회로 만들어갔죠. 전쟁이 터졌을 때도 이러한 희망과 미래에 대한 낙관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경험이 없던 젊은 세대는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하지만 1차 대전은 유례없는 비극적이고 참담하고 저열한 전쟁이었습니다. 과학은 인간 살상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고 인간의 똑똑하고 이성적인 머리는 생명을 죽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참호전과 화학무기의 사용은 말할 것도 없이 참혹했죠.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끔찍한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반전운동이나 도피 또는 망명이었습니다. 반전운동은 정치적으로 그 지역에서 억압받았기 때문에 조금 미미했는데요. 그래서 반전에 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유럽의 중립국인 스위스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는 전쟁의 완충지 역할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정치 탄압을 피해 도피하고 망명했는데 얼마나 기성 정치에 실망하고 좌절했으면 나라를 버리고 망명을 선택했겠어요. 하지만 스위스는 반전운동은 물론 스파이와 비밀 정보가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평화롭다고는 하지만 늘 긴장 상태가 유지되었고 누가 누구인지 적인지 아군인지 믿지 못하는 상황은 전쟁을 치르는 어느 유럽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다다이즘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쟁 중립국인 스위스 추리히의 한 주점 캬바레에서 탄생한 사조죠. 참고로 캬바레는 우리나라의 캬바레가 아니고요. 우리나라로 보자면 소극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곳에서 간단한 식사와 술을 함께하면서 배우의 스탠드 쇼나 또는 노래와 공연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어쨌거나 1916년 작가 겸 연출가인 휴고 발이 볼테르라는 카페를 열었고 그곳에서 신앙송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영감으로 직관을 이용해 만들어낸 시를 서로 발표했는데요. 그렇게 모이게 된 것이 다다이즘의 시초였습니다. 다다이즘의 용어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다다가 과연 무엇을 말하느냐인데요. 스위스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로망슈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곳입니다. 이 카페 주인장이었던 휴고는 독일 사람이었는데요. 그때 마침 독일어, 프랑스어 사전을 보고 있었는데 딱 열린 페이지에는 다다라는 용어가 있었다는 거죠. 이 프랑스어로 다다는 아기들이 타는 목마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설은 이 다다가 약간 만국 공통어처럼 태어나서 이 성대에서 처음 소리를 낼 때 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첫 번째 옹알이인 셈이죠.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렇지만 가장 직관적인 첫 번째 소리인 거예요. 누군가는 이걸 두고 어린아이를 닮고 싶어하는 욕망을 표현한다고도 했는데 사실 이 다다이즘의 발생 자체가 거창하게 학술적인 모임이나 어떤 철학의 모임이 아니라 시대를 한탄하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에도 커다란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카페 볼테르는 이후 다다이스트라고 불리게 될 이 여러 예술가들이 모여서 시를 낭송하고 산문을 발표하고 음악과 춤, 공연 이런 즉흥적이고 형식을 파괴하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그곳에서 현대 예술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다다이즘이 본격적으로 유럽과 미국, 일본과 우리나라까지 전파된 데에는 다다라는 잡지 덕분이기도 합니다.
볼테르 카페에 모였던 그 멤버 중에 루마니아 태생의 시인이었던 차라가 다다라는 잡지를 발행 편집했고 이 잡지를 매개로 여러 나라의 문인들과 교류했습니다. 이후 1918년 다다 선언을 통해서 이 다다이즘이 정점을 찍는데요. 1차 대전이 끝나고 각국으로 돌아간 다다이스트들은 초현실주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20세기에 이르러서는 미국의 팝아트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전쟁 속에서 태어난 다다이즘의 키워드로는 우선 체제에 대한 반항, 저항을 들 수 있습니다. 굳게 믿었던 이성에 대한 배신, 회의감, 절망, 이 모든 것들은 기존의 모든 질서에 대한 거부와 저항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기존 이성과 도덕과 질서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반대는 물론 예술 면에서도 기존의 사조와 예술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파괴와 충격이었습니다. 기존의 것을 단순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셔버리자, 파괴하자라는 과감한 저항 정신으로 형식의 파괴, 무형식의 형식, 무의미한 의미를 반복했습니다. 다다이즘은 전쟁의 참상과 무자비에 대한 증오와 냉소, 그리고 기존의 모든 질서를 부정하는 무정부의적인 성향도 드러냈는데요. 무기력한 상황에 대해서 그냥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고 비판했습니다.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를 억누르는 모든 것에 대한 해방을 부르짖으면서 개인의 원초적인 무의식적인 욕망에 충실하고자 했는데요. 이들은 예술사조상 사실주의에 대한 강한 반발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낭만주의의 계보를 이어갔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인간의 가장 바닥에 있는 욕망과 욕구를 알아내고 끌어내서 표현하려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개인의 자유와 욕구를 주창했는데요. 이는 세기말적 허무주의와 맞물린 자조적이고 회의적인 태도였지만 어둡고 비참한 시대적 비극을 이렇게라도 해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해방하려는 예술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초현실주의는 다다이즘과 마찬가지로 1차 대전이라는 시대적 아픔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사회를 반영하고 정치적인 이념을 담은 예술이 억압받던 시대였습니다. 당시의 예술은 정치의 신여가 돼서 정권과 권력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었죠. 특히 독일 나치의 예술을 보면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인데요. 철저하게 독재와 전제주의를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퍼포먼스였습니다. 초현실주의는 이런 배경으로 다다이즘의 뿌리를 두고 시작되었는데요. 물론 미술과 회화 쪽에서는 입체파와 표현주의 등을 시작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문학과 철학 면에서는 다다이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현실주의는 다다이즘의 파괴 정신에 조금 신물이 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무조건 깨부시고 없애버리고 파괴해서 어떤 충격요법을 사용하는 다다이즘보다는 이제는 부수고 해체해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의도적인 이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무의식 속의 어떤 것, 그리고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볼 수 없는 부분을 끄집어내서 새로운 현실을, 다시 말해 기존의 현실을 넘어서는 초현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창했죠. 무조건 파괴만을 주장했던 다다이즘과 이 부분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초현실주의는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환상의 세계가 주무대입니다.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세계, 꿈의 해석의 등장으로 절대 이성의 권위는 무너집니다. 인간은 이성과 감성의 합체물인데요. 이성만, 감성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술과 문학은 이 두 개의 적절한 조화와 불균형을 다루었는데요. 초현실주의는 드러나지 않는 이 무의식의 세계에 집중했습니다. 빙산의 일각만이 표면으로 드러났을 뿐 드러나지 않은 이 심연의 인간의 무의식에 집중한 것이죠. 종교가 설파하는 윤리와 도덕보다는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합니다. 내가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건 낭만주의와 마찬가지입니다. 주관과 자아의 절대적인 존중을 기반으로 합니다. 초현실주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앙드레 브루통은 의식의 개입을 최소화해서 무의식과 상응하면서 어떤 현실을 마주하면 그 안에서 예상치 못했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방식을 권했는데요. 브루통은 이렇게 발견된 아름다움을 경이로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말로는 기이하고 낯설기에 섬뜩하고 때로는 산뜻한 느낌을 말합니다.
사물을 왜곡하고 서로 다른 이미지를 결합해서 낯설고 기괴한 모습을 연출하는 기법을 말하는데요. 현실에서 벗어난 환상의 세계는 현실의 세계를 대조적으로 더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초현실주의자들이 보여주는 이미지와 문장들은 분명 그것이 어디에서 차용돼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머리로 이해가 가지만 그 새로운 조합은 낯설고도 기묘한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사물은 본질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오직 그 기능과 사용만으로 사물의 본질을 알 수 있죠. 사물의 이러한 고정된 이용같이 사용 범위에서 벗어나서 해체하고 분해하고 재결합해서 새롭고 낯선 이미지와 의미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다다이즘에서 시작해서 새로운 현실, 즉 초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이 말한 초현실의 세계는 현실의 세계와 반대되는 세계가 아니라 현실과 무의식의 세계가 합쳐진 새로운 현실을 말합니다. 의식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로 바라보는 현실을 만들어낸 것이죠. 의식적인 결합이 아닌 의식적으로 무의식의 세계를 탐미하면서 우연하게 얻어지는 이미지와 감성을 중시했습니다. 이성이 무의식을 억압하고 상상력을 통제하는 기존 세계에 대한 반대의 모습과 통합의 모습을 모두 제시했습니다.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 회화에서 사용한 방법으로는 꼴라주와 프로타주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꼴라주는 일부분을 자르고 오려서 새롭게 붙이는 방법을 말하고, 프로타주는 이렇게 비치는 종이에 예를 들어서 동전 같은 이렇게 양각과 음각이 있는 물건을 대고 연필이나 어떤 물감으로 대고 문지르면 나오는 그 표현 기법을 말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연하게 나오는 어떤 표현의 방식이라든지 표현을 굉장히 중시했는데요. 콜라주처럼 새롭게 이미지를 해체하고 재결합하는 방식과 프로타주처럼 어떤 사실주의대로 이렇게 그대로 모사하면서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그럼 이 문학에서는 어떤 방식을 사용했을까요?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는 회화가 굉장히 유명하긴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 심리적 자동 기술법이라는 어떤 무의식의 흐름을 서술하는 방식의 그 표현을 많이 의지했는데요. 심리적 자동 기술법은 이성의 통제를 받지 않고 미학적이고 도덕적인 선입견이 없는 어떤 날것의 생각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이성의 통제를 받지 않는 순간은 그러면 언제일까요? 초현실주의의 선두자로 알려진 이 앙드레 보통은 꿈의 순간, 꿈에서 깨어나기 직전의 몽롱한 상태를 말했습니다. 이 순간에는 이성의 통제력은 약하고 무의식이 여전히 표면으로 드러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꿈과 각성의 중간 상태에서 서술하는 것을 말했는데요.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무의식의 흐름을 말하고 기술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던 무의식을 바라보고 현실을 새롭게 보면서 현실을 초월하는 초현실의 세계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는 프로이트의 심리학에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프로이트는 인문과학적으로 꿈의 세계를 표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억압된 무의식은 꿈에서 이성의 통제 없이 드러날 수 있지만 이 현실 세계에서는 이드와 초자아 속에서 자아는 갈등하고 인간성이 분열된다고 말했는데요. 초현실주의는 프로이트가 말하는 무의식의 세계를 현실의 이미지로 끌어냈습니다. 꿈에서는 현실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여러 현상들, 장소 이동 또는 공간 이동이 일어나죠. 우리가 갑자기 하늘을 날기도 하고요. 땅속을 파고들기도 하잖아요. 초현실주의자들은 이처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했고 이렇게 바뀐 위치, 다시 말해서 전위를 선호했습니다. 단순히 이 꿈이 환상의 세계라서가 아니라 무의식의 발현이었고 그리고 이를 창조해내는데 큰 의미를 두었죠. 프로이트가 문제를 제기했고 분석했다면 초현실주의자들은 거기에 따른 자신들의 해결 방식과 표현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초현실주의는 인간의 무의식을 수면 위로 올렸다는 데 큰 의의를 둘 수 있고요. 이후 영상예술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책방의 지식산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